네.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 얘기입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음주운전을 시인했습니다. 자, 장가 기자, 일단 경찰이 김호중 씨하고 관련자들을 출국 금지 신청을 일단 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강남경찰서가 오늘 김호중 씨 그리고 대신 운전을 했다고 자수한 매니저 그리고 김 씨의 소속사 대표인 이광득 씨 그리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신청을 했고요. 법무부에서는 현재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먼저 어젯밤 소식부터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 김호중 씨가 드디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인지 음주운전 했다고 어제 밤 9시 한 40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시인을 했습니다. 자, 사고 난 지 열흘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고 열흘 만이고요. 음주운전 안 했다고 부인한 지 닷새 만입니다. 김호중 씨가 어제도 창원에서 이 콘서트를 강행을 했거든요. 오후 5시부터 2시간 넘게 공연을 한 후에 자신의 공식 팬카페에 오후 9시 45분쯤 글을 올렸습니다. 술을 한 잔이라도 입에 대면 핸들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저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많은 식구들이 아파한다는 것을 알아야 어른인데 참으로 저의 어리석한 모습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모든 결과가 나오면 이곳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 열심히 살고 가슴속에 하나하나 새기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팬카페에 글을 올렸고요. 이후 10시경에 공식 입장문이 배포가 되는데요. 여기서도 자신의 판단이 많은 분들께 상처와 실망을 드려서 죄송하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영식 평론가님, 일단은 네. 김호중 씨가 어제 입장문 내기 전에도 콘서트를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콘서트 했는데 콘서트장 내에서는 콘서트 전후 이 입장이 좀 달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일단 11일과 12일에 고양시 공연할 때는 아예 입장 표명이 없었던 네.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18일, 19일 공연을 했는데 18일 공연에서는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게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느껴집니다. 밝혀질 수 있는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급을 한 거고 그다음에 모든 죄와 상처 내가 받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죄에 상응하는 단어는 처벌이죠. 근데 처벌이 아니고 상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있는 것 같지만 무죄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고 상처를 이제 단어라는 썼고 그러면서 팬들한테 좀 감성적인 단어를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19일 콘서트에서는 죄는 제가 지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공연 보러 온 것뿐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팬들이 이제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사안의 어떤 그런 본질보다는 팬심을 좀 아우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팬들이 이처럼 좀 김호중 씨 입장이 좀 바뀌는데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팬들은 당연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극성 팬들, 멸성 팬들은요. 뭐 옹호하는 팬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일전에 이제 문제가 됐던 그런 그 팬들의 반응은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그럴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상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예. 사람이 살다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옹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번에 이제 댓글 본 것 중에 이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우리는 식구인데 부모로서 죄를 지었다고 버리느냐 이런 이제 버린다 식구다 이제 부모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특히 김호중 씨가 좀 자초한 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팬카페에 벌써 복귀를 암시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예.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무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복귀를 암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나와 있고 또 팬클럽에서도 어서 집으로 오라 뭐 따뜻하게 맞이하게 주겠다 이랬기 때문에 결과적인 잘못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따끔하게 또 지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전부 다 팬들이 이렇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그건 않아요. 아니겠죠. 예, 일부 팬들 입장에서는 심지어는 뭐 구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적절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 사랑한다 그러면 거듭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또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뭐 부모 입장에서는 더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이런 점에서 이 김호중 팬덤을 너무 일방적으로만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또 김호중의 어떤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바라기를 하는 그런 팬도 있다는 것을 같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일단 앞서 콘서트장에서 팬들은 김호중 씨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또 애정도 많이 보인 바 있는데 그 모습도 저희가 한번 취재를 해왔습니다. 보시죠. 전국에서 오니까 많을 거예요. 대구에도 버스도 몇 대 오고 이제 우리는 자차로 왔고 TV는 콘서트 잘 안 해주잖아요. 우리는 일단 기다려 봅니다. 뭐 지금 뭐 아직까지 뭐 난건 없잖아요. 이 사람 노래 아니면은 안 될 것 같아서. 네, 양진 변호사님. 일단 뭐 일부 팬들은 뭐 구속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하는데 구속까지 갈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뭐 복귀 얘기 언급까지 했다고 아까 김원식 평론가에서 좀 해석하셨는데 복귀에 대한 부분까지 뭐 사회적 감정도 있을 테고요. 어떻게 그렇죠.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는 이제 유명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상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알려지게 되면 보통의 자숙의 시간을 갖고 복귀가 어려워지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논란이 있는 그 와중에도 사실 콘서트를 강행을 했고요. 그리고 팬카페에도 본인이 머지않아서 곧 복귀할 것처럼 이렇게 글을 올리고는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받고 있는 범죄 사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맞습니까? 사고 미조치라든지 도주치상의 경우에는 명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음주 운전의 경우에는 무죄의 가능성이 사실 높긴 합니다. 왜냐하면 음주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음주 운전의 경우에는 무죄가 나올 것이지만 하지만 그러한 이 음주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양형에는 반영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죄명은 음주운전이 아니지만 음주운전을 한 것까지 반영을 해서 정상 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집행유예형이라든지 뭐 실형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본인이 증거인멸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범인 도피의 경우에 어떠한 교사라든지 방조의 혐의가 있다면 이 부분도 당연히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처음에 경찰 조사를 받아서 음주한 적 없다고 음주운전 한 적 없다고 했다가 이제 다시 가서 조사를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다시 하겠다는 건데 그 말이 바뀐 부분, 경찰의 조사에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도 사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속여서 위계에 의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게 되면 사실 성립할 수가 있거든요. 나의 진술을 번복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수사력이 낭비가 된 부분이 있고 그거를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사실은 더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범인 도피라든지 증거인멸, 교사나 방조와 함께 공무집행 방해도 이제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한 비난도 함께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장관 기자, 일단은 김호중 씨 사건 당일 행적들이 뭐 CCTV 그리고 취재 내용 뭐 이렇게 하면서 퍼즐이 조각이 펼쳐져 있다가 하나로 좀 맞춰지는 모양새인데 하나씩 저희가 한번 맞춰볼게요. 네. 자, 어쨌든 음주 여부 정황이 나왔고 일단은 사고 당일이죠. 김호중 씨의 움직임도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다 맞춰졌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죠. 우선 맨 먼저 9일 오후 4시 10분경에요. 압구정동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으로 먼저 향하게 됩니다. 김호중 씨와 유명 래퍼 A씨가 이곳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됐고 MBN 취재 결과 경찰은 이 김 씨 일행이 술과 음식을 이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주문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들은 저녁 한 6시 10분경에요. 압구정동에 있는 한 식당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해당 식당에서는 김호중 씨를 포함해 모두 5명이 음식과 함께 이 소주 7병, 맥주 3병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에요. 여기서 대리운전을 이미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대리운전을 통해서 7시 40분쯤 청담동에 있는 유흥주점으로 향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곳을 방문을 했던 그렇죠. 곳이죠. 굉장히 고급 주점인데 이곳에서 꽤 오랜 시간을 머뭅니다. 약 3시간가량 있었는데 김호중 씨 여기서 술 안 마셨다고 처음에 말했었죠. 그런데 집에 갈 때 대리운전 기사 서비스를 통해서 갔습니다. 그게 11시 한 16분쯤이고요. 자, 이후 집에 도착을 하더니 다시 집에서 나와서 11시 21분쯤 집 앞에서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자신의 SUV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11시 40분경에 사고를 내게 된 겁니다.
겁니다. 네. 사고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김호중 씨는요. 이후 자신의 집이나 또 경찰서가 아니라 경기도 구리에 있는 한 호텔로 향하게 되는데 이 호텔 주변에 있는 편의점에서도 맥주를 구입하는 모습이 CCTV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방금 나오는 그래픽 보니까 정말 하루 동안 많은 일이 굉장히 있었고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자, 장관 기자, 일단 왜 그동안 잡아댔다가 말을 바꾼 겁니까? 우선 전방위적인 압박 수사 때문인데요. 경찰은 사고 전에 이 김호중 씨와 골프 치고 유흥주점까지 간 이 개그맨과 가수를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는데 김 씨가 부인한 이 음주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김 씨가 대리를 부른 이 유흥업소에서 김 씨 자택까지의 거리가 사실 4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400m밖에 안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서 집으로 향했다는 건 김 씨의 주장을 애초에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크린 골프장 식당에서도 술을 시켰고 유흥업소에 갈 때부터 이미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자, 검찰총장 대행 출신인 조남관 변호사가 어떻게든 구속은 면해보자 이렇게 조언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경찰이 김 씨 측에서 조직적인 증거 인멸 움직임을 보였다면서 앞서서 영장 신청을 시사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이 자백의 골든 아워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여기서 버텨봤자 이로울 게 없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원식 평론가님, 일단 장관 기자 얘기해 준 것처럼 이 술자리에 유명 개그맨, 가수가 동석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핵심은 아닐 수도 있고 핵심일 수도 있고 네. 해석에 따라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누구냐에 관심이 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다 보니까 이게 엉뚱한 인물들이 좀 지목당하는 사례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무분별한 루머 때문에 이제 피해자가 양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지적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 래퍼와 개그맨과 같이 이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술을 먹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추측 때문이었는데 결과적으로 허경환 씨하고 이제 슬리피 씨가 여기에 이제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경환 씨. 예, 허경환 씨가. 그래서 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두 사람은 가정의 달이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라면서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슬리피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딸과 함께 있었다 그러면서 8시 38분이죠. 5월 9일 날 이때 이제 같이 있었다는 것을 찍어가지고 또 인증을 하기도 했었고 허경환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 조카와 어머니와 함께 있었다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의혹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허경환 씨와 이제 슬리피 씨가 같은 소속사예요. 그리고 평소에 같이 친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이제 의심을 받았는데 결국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측성 그런 루머들을 퍼뜨리는 것을 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두 사람이 좀 상당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사람 아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정정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김원식 평론가님 또 이어서 어쨌든 창원 콘서트를 한 이후에 음주운전 사실 시인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뒷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콘서트 수익 위해서라는 말도 있고 공연 취소하게 되면 위약금이 크게 발생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 추측도 나오는데 좀 뭐가 맞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예정돼 있던 콘서트를 취소하게 되면 환불 문제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이제 팬들에 대한 그런 이제 도리, 예의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버티려고 했던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서 장가희 기자가 언급을 하셨듯이 전방위적으로 이제 압박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고요. 애초에 사실은 좀 매니지먼트를 잘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서 시간을 끌게 되면 충분히 버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매체가 굉장히 발달돼 있고 또 언론사도 굉장히 많이 다양화진 상황 속에서 또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안의 어떤 중대성이라든지 또 언론의 어떤 창구들을 좀 간과해서 이거를 가래를 통해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불도저를 동원해도 못 막을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인정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콘서트 수익 위약금 얘기가 나왔는데 보통 이 정도 급의 가수가 콘서트 진행하고 환불이나 위약금 발생하게 되면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나요? 규모가? 일단 이제 한 콘서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이제 40억 원 정도의 그런 이제 티켓 표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2~3배 정도 위약금을 낸다 했을 때, 더구나 전적으로 이제 혼자 이제 관장을 하는 콘서트일 경우에는 더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다 같이 협연을 한다든지 콜라보할 경우에는 책임 분산 효과가 있겠지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단독 콘서트가 아무래도 부담이 돼서 이제 강행을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갔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티켓 값이 너무 많이 비싸니까 뭐 환불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뭐 이에 따라서 팬들이 좀 분통 터뜨리는 일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요즘에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좀 연령대가 높으신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팬으로 포진하고 있는데 예. 자녀들이 이제 티켓 예매를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좀 많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호중 씨의 티켓 같은 경우에는 임영웅 씨보다도 좀 비싼 그런 그런가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임영웅 씨보다 한 23,000원 좀 비싸서 VIP석 같은 경우는 한 23만 원 정도, R석 같은 경우는 21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두 좌석을 이제 비교했을 때 두 장을 기준으로 해서 한 13만 원 정도의 그런 이제 환불료가 이제 부과되고 있어서 이게 30% 정도 이제 티켓 환불 수수료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10%에서 20% 정도 되는 그런 환불 수수료보다도 훨씬 더 비싸다. 그래서 티켓 가격도 비싸고 또 환불 수수료도 비싸고 도대체 왜 이렇게 규정을 하느냐라는 점에서 이제 자녀분들이 특히 많이 놀라신 거죠. 이제 이런 점들이 좀 회자가 많이 됐었고 그래서 이런 점이 좀 등골 브레이커라고 단어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K-팝 아이돌 가수들이 너무 이제 이런 식으로 팬들한테 전가를 하니까 등골 브레이크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운영 방식은 사실은 바람직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많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굉장히 티켓 값이 비싸고 비싼 이유는 또 그만큼 인기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그만큼 대중의 관심이 이번 사안에 쏠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평론가님. 네. 일단은 지금 있던 당면한 콘서트는 마쳤는데 아까 저희 화면으로 보였다시피 콘서트가 사실 남아 있었거든요. 이 콘서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두 개의 큰 공연이 남아 있는데요. 방송사들이 또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그런가요? 대형 콘서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김호중 씨가 원래 이제 성악가로 이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성악가가 반드시 들어가는 그런 클래식 콘서트가 있는데 일단 뭐 세계적인 그런 베르린 필하모닉이라든지 이런 유수의 그런 연주단과 함께 소프라노 아이다 가리플리나 등이 이제 참여하는 또 그런 콘서트가 예정돼 있어요.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호중 씨를 대체할 수 있는 가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행사 출연료가 4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결과적으로 40억 원 이상의 그런 티켓 판매료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황인데 6월 1일과 2일에 열리는 김천에서의 그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클래식 아레나 투어인데 예. 여기서 이제 SBS가 좀 빠지기로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예정대로 아마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출연료 위약금이라든지 또 광고 출연료 등을 포함해서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원의 위약금을 물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까 평론가님 말씀에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그 KBS와 함께 이 슈퍼클래식 공연을 강행하기로 했는데 KBS가 이번 사건이 터진 후에 계속 출연자 교체를 원했었는데요. 공연 주관사에서 출연자 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정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이 콘서트가 송파에 있는 이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리는데 23일에서 25일에 열리거든요. 다음 그러니까 주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제 열려야 하는 콘서트이기 때문에 이번 주군요. 예. 일정이 촉박하고 또 거액의 환불금을 내야 하고 위약금 때문에 좀 불가하다, 출연자 교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지금 통보를 KBS에 한 상태고 예. 티켓 가격이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평균 20만 원이고 양일 공연인데요. 2만 석이 벌써 매진을 기록해서 지금 티켓 매출만 어림잡아서 한 40억 가량입니다. 그 콘서트는 꼭 김호중 씨 팬들만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 가수가 나오면 김원식 평론가님 이거는 어떻게 이거를 팬들은 받아들일까요? 김호중 씨가 아닌 팬들도 콘서트장에 있을 텐데 이번 콘서트 강행한다고 하면 네, 일단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가래로 막을 일을 불도저로 동원해도 이제 막지 못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5월 달에 이렇게 들어서 가지고 일어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초기에 그걸 인정했다 그러면 피해가 좀 적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장가희 기자가 말씀을 하셨듯이 대체 출연자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진작에 인정을 했다 그러면 대체자를 이제 구해서 무난하게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장기적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팬덤 문제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뭐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김호중 씨를 무조건 실드를 치지만 그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취소할 건 취소하고 이러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짚어볼 게 장가희 기자, 일단 김호중 씨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큰 거는 이제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많이 포착되지 않았었습니까?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참 저도 취재를 하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대체 이 대표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입장문을 처음부터 냈었는지가 예.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소속사에서 사고 당시부터 김호중 씨와 옷을 바꿔 입고 자수를 먼저 한다든가 아니면 블랙박스 메모리를 없앤다든가 또 이에 대해서 김호중 씨의 친척 형이자 대표인 이광득 씨가 모든 것은 자신이 시킨 일이고 김호중 씨는 절대 술을 먹지 않았다. 뭐 휘청거렸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감이다. 이런 말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또 14일에 이런 사실들이 다 밝혀지고 엊그제와 어제 공연이 있었는데 이 공연 수익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소속사가 이 같은 무리한 일을 벌인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틀간 창원 공연에 모인 관객이 총 11,600명인데요. 네. 티켓 가격이 VIP가 23만 원가량 한다고 합니다. 두 차례 모두 매진이 돼서 관련 매출은 2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네. 앞서 열린 고양 공연도 비슷한 규모여서요. 이 사고 후 4차례 공연으로 김호중 씨 소속사는 5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